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을 때는 이제 어젯밤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을 가늠하지 않고 재료를 준비했었어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악재들이 은근히 여러 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악재들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데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좀 우리가 인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잠재적 악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개가 이제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무겁게 흘러가게 되면은 바로 이 이슈들, 이 악재들이 수면 위로 확 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하나하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유동성 장세 속에서 잠재적인 악재들이 많이 잊혀져 있었어요. 유동성이라는 큰 물결이 넘실거리니 악재가 등장했다가도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저 악재면은 예전 같으면 엄청난 증시 하락을 만들었을 텐데 전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 악재들의 존재들 우리가 꺼내서 얘가 어떤 애인지 그 얼굴이라도 확인은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심리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좀 한 가지 높아시면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가 잠재적 악재다 보니까 이거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잠재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은 하고 있자. 여기 마음 한 구석에 얘가 있었구나. 그 존재감만은 기억하고 있자. 그래서 막상 그 악재들이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잠재적인 악재는요, 이거 좀 큽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하향할 건가 말 건가. 이 이슈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정말 히스토리가 길어요. 2013년부터 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단계적으로 2년마다 하향되어 왔습니다. 자, 50억, 25억, 10억, 15억, 그리고 10억,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억으로 하향이 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하향 여부를 굳이 올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3년 뒤에 대주주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데 저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저거 거의 10년 전 가까이부터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거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기재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하는 거 유예해달라. 아니면 뭐 아예 없애달라. 뭐 이렇게 이제 취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기재부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자, 이게 사실 그 금융투자 소득세 이야기가 나올 때 10월 정도에 최종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넘어가면 그냥 시행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좀 지금 상황이 난감해요. 이게 저기 전혀 득이 될 게 없거든요. 기재부에서 세수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시장이 공고해야지. 예, 뭐 작년 기준으로 10억,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되어 있는 데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3억으로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웬만한 투자자들이요, 한 종목에 3억 원이면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됩니다. 아이고, 한 종목에 3억 원이면 이거 큰 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쉽게 생각해서 집 팔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3억 원 넘어가고요. 아니, 나는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데 내가 무슨 대주주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주 골 때립니다. 아, 이거 제가 뭐 고운 표현을 못 썼는데 정말 골 때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2억 9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게 이게 가족 간에는 이게 또 합산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제도가 지금 10억 원도 지금 당혹스러운데 3억 원으로 하향될 예정이에요. 근데 3억 원으로 하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양도세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연말에 쏟아지게 됩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는 네임태그가 붙게 되죠. 대주주. 마치 이런 것은 뭐와 같냐면요, 금융투자 소득세 낸 사람, 뭐 그리고 그런 것처럼 태그가 달리게 됩니다. 또는 종부세 낸 사람, 그 태그가 달리면 어떤 불편한 게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결국 그런 이슈 때문에 증시의 부담인데, 요게 지금 최종 결정은 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분위기는 기재부가 그냥 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 있을 때 청와대 청원 글에 우리 동의해 가지고 여론 막 불러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거보다도 더 민감합니다. 자, 저 부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란 거 10월까지 우리 지켜보도록 하면서 여론을 크게 일으켜 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가 버블에 있다라는 점인데, 미국 증시가 버블이라는 것은 벌써 몇 년째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미국 증시 버블인 거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니콜라 사태가 터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자, 미국 증시가 버블이란 것은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케이프라고 해가지고 로버트 실러 교수의 개념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10년짜리 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위치가 과거에 대공황 직전, 그리고 IT 버블 붕괴되기 직전 그 수준에 준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마존, MS 이 회사들 중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국 코스피 코스닥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그에 준한 기업들 많이 있는데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이 극단적으로 고평가됐든 한국 증시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1970년 초에 존 템플턴 경이 가치 투자의 대가입니다. 자,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때 미국의 IBM 시가총액이 일본의 시가총액 전체보다도 컸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증시의 버블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장성, 대표주들, 그러한 종목들 모두 성장성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고속 성장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수익성도 여기서 그래도 간간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흑자냈어요, 이런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빨리 산업화가 돼서 예, 실적에 반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뭐 마가 기업들 잘 보여주어 왔습니다만 조금 이제 과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니콜라 사태가 터집니다. 자, 이번 달에 수소 트럭 관련한 니콜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죠. 예. 자, 이 회사 시가총액이 30조 가까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 존재 여부, 정말 이게 수소차 기술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예, 법을 유지를 하기 위한 예,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균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반독점 관련한 이슈들도 점점점 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반독점 이슈, 뭐 페이스북, 뭐 MS, 뭐 구글 등등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 반독점법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성장성이 제한되면서 버블이 유지돼야 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뭐 2000년 IT 버블 붕괴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미국 시장에 충격을 주고 한국 시장에 예,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 미국 증시 버블과 니콜라 사태를 계기로 한 어떤 버블의 균열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잠재적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큽니다. 어이구, 큰 게 많네요. 자, 이 동학개미 운동 속에 비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제가 증시 토크 언제나 이야기 드렸듯이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긴 하였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B2를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고, 자, 이 B2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신용장고는 이미 17조 원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뭐 가즈아 하면서 빚내서 투자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단 6개월 만에 11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신용장고만 있겠습니까? 아빠한테 빌린 돈, 엄마한테 빌린 돈, 또는 친구한테 빌린 돈,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린 돈, 여기서 빌린 돈, 저기서 빌린 돈, 영끌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많다고 하면 진짜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 뭐, 예탁금 시총 늘었으니까 따져보면 부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빚은 빚입니다. 예, 왜냐? 이 규모 자체는 절대적으로 큰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단 6개월 만에 10몇 조 늘었다? 자, 올해 초에 10조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준을 예, 단 몇 개월 만에 넘어섰다라는 것은 이건 마치 작은 조약돌이 예, 총알처럼 달리는 것 같습니다. 조약돌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이렇게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닐 때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자, 신용융자 잔고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요, 어느 순간 개인 투자자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증시가 조금이라도 조정받으면 예, 강제청산 속에서 투매 매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알아서 좀 조절을 하셔야 될 때가 조금씩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잠재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는 신규 상장 종목들, 뭐 정말 많이 상장하고 있죠. SK바이오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조만간에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상장 예정이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대어들이 쏙쏙 신규 상장하고 있는데, 대어들이 쏙쏙 상장하게 되면요, 어쨌거나 시장의 유동성을 저 회사들이 하고 흡수해 갑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유동성 흡수해 가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 시가총액이 대어들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요,
자, 이것을 바치기 위한 매수세의 체력이 한계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IT 버블 붕괴 직전에 보게 되면은 어이구, 신규 상장 종목 수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한 다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 요즘 뜨겁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아이고, 좀 큰 종목은 상장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또 큰 종목 하나가 지금 수를 내고 있어요. 예, LG화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LG 배터리 분사하잖아요. LG 배터리 분사합니다. 자,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상장 추진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상장 추진해서 IPO 해가지고, 자, 공모로 해서 자금을 수혈받아서 그 돈 가지고 배터리 사업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LG화학은 또 지배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요. 자, 일석이조죠. LG화학 입장에서는. 자, 어쨌거나 저것도 아마 어마어마 대어일 겁니다. 신규 상장 부담스럽다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또 하나는 연기금입니다. 자, 우리나라 연기금은 글자는 연기금이라고 쓰고 이야기할 땐 국민연금이라고 이야기하라. 예, 제가 종종 언급을 드렸죠. 왜냐하면 연기금 수급 통계의 90% 가까이가 국민연금 수급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주가지수가 상승할수록 국민연금발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매도 물량은 쏟아지게 됩니다. 자, 최근에 보세요. 연기금 등의 수급 통계에서 매수 거의 안 들어옵니다. 맨날 매도예요. 증시가 상승할 때마다 매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잠재적인 악재입니다. 그리고 백신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올해 연말에 어떤 나라에서 백신 접종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증시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의 궁극적인 종결은 백신 접종, 전 국민의 백신 접종에 있는데, 이게 뭐 부작용이 있다,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백신 접종이 유야무야 또는 내년 언제로 미뤄지게 될 경우엔 정말 증시에 한번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증시는 백신은 올 겨울부터 해서 맞는 거야. 그렇게 이제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표에는 적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잠재적인 악재는 개인 투자자 본인입니다. 아니 개인 투자자 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지금 왜 무섭냐 하면요. 자, 특히 여름 이후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 없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또 LG화학 이야기인데, LG화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걸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LG화학 어디서 알고 산 거야? 물어봤더니, 부동산 카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추천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다면 뭔가 그 체계적인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2010년대 생존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스토리를 짜고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데, 뭐 LG전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나는 액션을 취할 것이다, 그런 이제 스토리를 짜놓고 매매를 하시는데, 요즘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식 사면 무조건 상승하는 줄 압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주식시장이 만약에 살짝이라도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비투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강제 청산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손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주가 하락 속에 내 자기 자본의 손실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경험이 없거든요. 6개월 전에 3월 폭락장이 있었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겪지 않았었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게 되면 사람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스스로가, 개인 투자자 스스로가 어느 순간 지금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매도하면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 현상이 언제 나타났냐? 2010년대 내내. 자, 주식시장 체력 사라졌잖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전략 무조건 세우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정기 세미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원래 이 화면은 금요일에 이야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9월 25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정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자, 신청자분들에 한해서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의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 링크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좀 길었는데요.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머리 위에 네임카드는 아니고 카드 보이시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매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꼭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